시멘트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 1종부터 2종, 3종, 4종, 5종, 1종은 이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종은 중용열, 3종은 조강, 4종은 저열, 5종은 내왕산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겠고, 특성과 용도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혼합 시멘트로서 고로슬래그 시멘트, 실리카, 그 다음에 플라이애쉬, 그 다음에 특수 시멘트에 이제 알루미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실리카 시멘트 우리가 이제 할 차례죠, 그죠? 그래서 실리카 시멘트 좀 보면, 먼저 실리카질에 혼화질을 클링커와 혼합하고 약간의 석고와 혼합해서 만든 시멘트를 이제 실리카 시멘트라 하고, 시멘트의 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화 과정은 이제 아마 수화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사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화 칼슘과 결합해서 불용성 화합물을 이제 생산하는데, 이 실리카질의 재료를 이제 포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포졸란의 종류와 분류를 좀 보면, 천연 포졸란하고 인공 포졸란이 있는데, 천연 포졸란에는 이제 이런 재료들을 이제 결합하는 거죠. 규조토, 응해암, 규산백토, 화산재. 그 다음에 인공 포졸란에는 이제 플라이애쉬, 소점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제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실리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리카 시멘트 보고 있어요. 실리카 시멘트의 특징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워커빌리티는 이제 시공용도 이렇게 시공성을 이제 시멘트의 물 시멘트비가 너무 이제 되거나 또 너무 묽으면 그 시멘트하고 이제 물하고 골재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골재의 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생기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시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공 연도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그걸 워커빌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내화학성이 이제 향상된다. 그 다음에 실리카 시멘트에서 알루미나가 많으면 초기 강도가 높아지고, 실리카가 많으면 장기 강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실리카 시멘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성이 좋고 보수성이 좋다. 블리딩이 감소하고 백화 현상이 적어진다. 블리딩 현상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면 표면에 이렇게 뽀글뽀글게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경화되면서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블리딩 현상이 되는데, 블리딩이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실리카 시멘트의 특징적으로. 그래서 이 블리딩이 이제 일어나면 여러 가지 뭐 균열이라든가 이런 그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감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화 현상, 하얗게 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화 발열량이 적고 운동력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증가하고
강도상 분리할 수 있으므로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 콘크리트 단위 수량이 이제 증가하면 단위 수량이니까 물의 양이죠. 물의 양이 많아지면 올라가면 이제 강도는 떨어지겠죠. 강도가 이제 감소하는, 그래서 강도상이 분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실리카 시멘트는 이제 탄산가스에 의한 중성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공기 중에 이제 탄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이 부유물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반응하면 중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중성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이제 떨어지면서 나중에 그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에 이 콘크리트 그 중성화에 의해서 철근이 이제 부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므로 주의한다. 동결융해에 대해서 좀 저항성이 약하다. 그 다음에 표면활성제 등의 혼화제는 포절란에 흡착되어 사용량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리고 이제 흡착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나 시멘트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특수 시멘트의 알루미나 시멘트 있죠. 실리카 시멘트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팽창 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알루미나 시멘트를 보면, 정의를 보면 알루미늄의 원광석인 블랙시티 같은 알루미늄 성분을 이제 석회석하고 균일하게 혼합하게 될 때까지 소성하여 급격히 냉각시켜서 분쇄, 냉각하고 이제 구운 다음에 열을 가해서 구운 다음에 식힌다고 하고 식히고 바로 분쇄하는, 그렇게 만든 시멘트를 알루미나 시멘트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석회석이라든가 알루미나 성분. 그 다음에 알루미산 그 석회를 주광물로 한 시멘트로 조기 강도가 아주 커서 긴급 공사 등에 사용한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강도를 발현하는 그런 곳에 이제 긴급하게 강도를 얻어야 되는 그런 공사에 이제 사용된다. 적용을 보면 이제 긴급 공사, 내화 콘크리트 공사, 내화학성이 요구되는 공사, 구조체 종합성이 필요한 공사, 그다음에 저온에서의 공사, 이런 데에 이제 알루미나 시멘트를 사용한다. 특징으로는 조기 강도가 커서 보통 포틀란드 시멘트의 28일 강도를 24시간 만에 이제 하루 만에 거의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응결, 경화 시 발열량이 크다. 그 다음에 해수에 대한 저항성과 내화성이 크다. 한냉기 공사 시 수화열로 인해 응결에 필요한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내침식성이 좋고, 콘크리트 타설로 4시간 만에 10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얻을 수 있다. 상당히 빠르게 조기 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고가다. 이게 이제 알루미나 특수 시멘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초속경 시멘트. 정의를 보면 2~3시간 만에 이제 일반 시멘트에 7일 강도를 이제 발휘한다 했죠. 일반 시멘트의 이제 7일 강도를 굉장히 빠르게 발휘할 수 있고, 알루미나 시멘트보다 이제 조광성을 갖고 있다.
알루미나 시멘트도 상당히 이제 빠른데 그거보다도 초속형이니까 더 빠르게 조강 강도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로, 교량의 긴급 보수공사나 기계기초공사, 한중 콘크리트 공사 이런 등의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다. 적용은 도로, 교량 긴급 보수공사, 기초공사, 한중 콘크리트 공사에 이제 적용해서 쓰게 된다. 여기 지금 도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가 이제 이렇게 파인 곳이 있죠. 크게는 이제 싱크홀도 있게 되는데 이런 데에는 이제 빠르게 보수 공사를 하고 작업자들이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왜냐면 차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때에 이제 이런 초속형 시멘트를 사용해서 긴급 보수 공사를 도로나 교량에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팽창 시멘트가 있습니다. 팽창 시멘트. 정의를 보면 물과 반응해서 경화의 과정에서 팽창하는 성질을 가진 시멘트로 그라우트제 또는 각종 보수제에 이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 틈새에 그라우팅 할 때, 그라우팅 할 때 요런 이제 팽창 시멘트를 써서 하면 이게 이 틈새를 잘 메꿀 수가 있겠죠. 팽창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균열, 보수공사, 철골, 기초상부, 고름질, 그라우팅제, 장스펜 공사, 프리캐스트, 패널 공사 이런 데 적용할 수가 있고, 특징을 좀 보면 콘크리트의 결점인 수축성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8일간 습도가 약 50%로 기건 양성했을 때 0.05%의 팽창이 되고, 수준 양성했을 때는 0.15% 이렇게 팽창을 한다. 그 다음에 균열 발생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도 좀 현저하게 작다. 그 다음에 수축률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20에서 30% 낮고, 응결, 블리딩, 워커빌리티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수밀화되어 강도가 커진다. 콘크리트가 팽창하여 압축 응력을 발생시키므로 프리스트레스 효과가 있다. 그러한 특징이 팽창 시멘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색 시멘트가 있는데, 정의를 보면 산화철 성분을 작게 약 0.6에서 1% 작게 하고, 시멘트의 주성분인 석회석 그리고 점토에 선정시 착색 성분이 없는 것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거죠. 그런 착색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거, 백색 시멘트니까 그런 걸로 만든 포틀랜드 시멘트로 우리가 백색 시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품질 기준은 분말도가 2400g당 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고, 안정도는 0.8% 이하, 초결 60분 이상, 그 다음에 종결 10시간 이하, 압축 강도는 이제 초결 3일 압축 강도는 13MPa 이상, 7일 압축 강도는 20MPa 이상, 28일 압축 강도는 29MPa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품질을 가진 걸 우리가 이제 써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적용은 이제 각종 타일 치장 줄눈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조적조, 적벽돌 줄눈용, 그 다음에 콘크리트 2차 제품, 테라조라든가 연석, 인조석 이런 데에 이제 쓴다.
특징은 물과 비빈 후 2-3시간, 2시간에서 3시간이 경과하면 흰 정도가 10% 감소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원상태로 된다. 그 다음에 산화철분을 극도로 줄인 시멘트다. 보통 포트란트 시멘트보다 높은 강도를 발휘하고 단기 강도는 조강 포트란트 시멘트와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강도가 높아 물, 풍무, 서리, 동결 등에서 이제 강하다. 이제 주의사항인데, 주의사항에 첫 번째 습기에 약하고, 그다음에 건조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골재가 오염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하면 시멘트의 순백이 떨어지며 주의해야 한다. 안료의 첨가량은 시멘트 중량의 10% 이하가 적당하고 과다한 첨가는 강도 저하나 경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다. 시공 후 2일 이내 외기기온이 5도씨 이하로 저할 경우에는 이제 시공을 금지한다.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 시멘트 중에 MDF라는 시멘트가 있는데, 이제 MDF는 마이크로 디펙트 프리, 이제 결점이 없는 그런 아주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진 시멘트를 MDF 시멘트라고 하고, 상당히 이제 여러 곳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를 좀 보면 1981년 영국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시멘트 입자가 대단히 미세한 그런 분말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고수밀성의 시멘트를 얻을 수가 있다. 콘크리트의 큰 기공이나 결함을 없앨 수 있는 시멘트다. 왜냐하면 이제 미세한 분말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멘트니까 기공이라든가 이런 게 덜 나타난다는 거죠. 성능을 보면 압축 강도가 150에서 250MPa 이상입니다. 인장 강도는 30에서 100MPa 이상, 휨 강도 40에서 150MPa 이상의 성능을 지니고 있고, 물시멘트비는 10% 이하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이제 제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시멘트의 큰 결함이나 기공, 여기서 말하는 기공은 이제 2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공기 구멍이죠. 공기방울. 그런 걸 추출해내어 응력 집중에 의한 파괴 방지의 성능이 있다. 적용은 고수밀성, 고강도성이 요구되는 구조에 적용할 수가 있고, 공업용 선반의 플레이트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제품, 타일, 창문 등에도 사용이 되고, 건축용 구조재, 공장 생산 제품 등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유동성과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 혼화재료를 같이 쓸 수가 있고, 낮은 물시멘트비로 저기공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가 있다. 충전 및 보강 효과가 뛰어나다. 치밀한 미수와 클랭커 효과가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MDF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재료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10단 이하 적재, 그러니까 시멘트를 이렇게 적재를 해 놓을 경우, 적재를 이렇게 팔레트 위에 적재를 할 때 10단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멘트의 무게가 보통 한 40kg 정도 되니까 40kg를 10개 싸면 하중이
10배가 이제 짓누르고 있게 되겠죠. 10단 쌓으면 1, 2, 3 해서 10단을 쌓으면 상당한 무게로 짓눌리게 되고, 제일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시멘트가 그 짓눌리는 이 하중에서 이게 굳어지게 되겠죠. 굳는 현상이 생기는데, 굳어지면 시멘트 쓸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10단 이하 적자를 한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해서 풍화되기 쉽고 젤 타임과 강도가 저하된다. 그 다음에 현장 반입 후 빠른 시간에 사용해야 된다. 요게 이제 MDF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열 감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시멘트와 같은 시료의 일정량을 1000에서 1200도씨 이렇게 가열했을 때 감량을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는 양을 우리가 말하고, 시멘트의 풍화의 척도가 되고 장열 감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강열 감량의 정의가 되겠어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산정식은 강열 감량은 가열 전 시료의 중량에서 가열 후의 중량을 뺀 다음에 100을 곱하면 강열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열은 여기 나온 것처럼 1000에서 1200도씨로 가열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 수분이 날아가고 이물질도 날아가고 타고, 그래서 중량이 줄어들겠죠. 특징을 좀 보면 시멘트 속에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낮출 수 있다. 감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의 중화작용으로 생기며 풍화의 척도가 된다. 시멘트의 감열 강량은 0.5에서 0.8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중량의 측정 단위는 0.001g 까지 측정한다. 시험의 표준 편차율은 10% 정도로 높다. 그 다음에 감량되는 물질을 보면, 일단 먼저 수분, 물이 가장 많이 이제 있을 수 있겠고, 그 밖에 이제 그 불순물이랄까 함유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감량되는 물질로 보면 1000에서 1200도씨로 이렇게 가열을 하면 물이 날아가고 이산화탄소도 감량이 되고 없어지는 거죠. 이산화황,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할로겐 화알칼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감량이 된다. 주의사항으로는 철, 망간, 황화물 등 산화물로 변화해서 오히려 중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산화물로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철이라든가 망간, 황화물은 가열을 1000에서 1200도씨로 가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량골재. 경량골재는 지금 이제 시멘트 보고 있는 거니까 좀 시멘트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 시멘트의 특징과 용도를 정리를 해놨어요. 포틀란드 시멘트의 보통 포틀란드 시멘트, 내왕산 포틀란드 시멘트까지 특징과 특성과 용도를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내가 정리한 거 자료에서도 살펴봤듯이 교재에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놓기 바랍니다. 특수 시멘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재에 보면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 3종의 뭐 일례로 이렇게 나와 있고,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형태, 그다음에 팽창 시멘트, 그다음에 시멘트의 분말도와 응결인데, 요거 이제 뭐 기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분말도가 분말도가 크면 응결 시간이 빠른 경우,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말도가 클 때, 분말도가 이제 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화작용이 빨라지고 물과 접촉면이 크므로 이제 수화작용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발열량이 커서 초기 강도가 커진다. 그 다음에 시공용도가 좋고 수밀 콘크리트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화가 쉽고, 그 다음에 균열 발생이 크다. 장기 강도가 저하된다. 이런 이제 특징과 영향을 받게 되겠고, 응결 시간이 빠른 경우에는 분말도가 클수록 빠르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물 시멘트비가 적을수록, 중화가 적게 될수록 응결 시간이 이제 빠르게 된다는 거죠. 시멘트의 제조 과정인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재가 되죠. 이제 골재. 골재는 이제 장골재하고 굵은골재 이렇게 일단 나눌 수가 있고, 일단 골재 특징을 좀 교재에 나온 걸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장골재는 좀 모래죠, 모래. 강모래가 이제 가장 좋은 양질의 장골재가 되겠고, 그다음 이제 깨서 부순 자갈, 이제 굵은골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골재를 이렇게 나눌 때에는 5mm 채로 중량비 85% 이상이 이제 통과되는 채가 이렇게 있으면, 채가 있고, 이렇게 채를 놓고, 여기 이제 골재를 이렇게 붓죠. 부면 여기 이제 채예요. 5mm 채. 이렇게. 그래서 통과된, 여기에 이제 쌓이겠죠. 통과된 건. 통과 안 되는 좀 굵은 것이 이렇게 이쪽으로 떨어질 거고, 이제 통과된 건 여기에 쌓여서 될 건데, 이때 85% 이상 통과된 걸,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통과되게 되겠죠. 여기 이제 장골재가 되고, 이제 굵은 골재는 85% 이상 남는 거, 요 위에 남는 거, 여기 남아서 또르르 이제 이쪽에 쌓이겠죠. 요걸 이제 굵은 골재가 된다. 중량 비중은 1.6 입방메타, 1.7 입방메타. 비중은 뭐 2.65, 2.65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재질을 좀 보면 청정, 강경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화학물질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돼야 한다. 입도 적당하고 둥글거나 입방체에 가깝고 유기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 소요 내화성 및 내화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양은 유동성 있고 공공률이 적은 그런 시멘트를 절감할 수 있는 둥근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강자갈이 가장 좋죠. 강자갈. 그 다음에 넓거나 길쭉하고 예각을 둔 그런 골재는 이제 좋지 않다. 이게 이제 강자갈이죠. 이게 가장 우수한 굵은 골재. 이게 둥글죠. 밋밋, 이게 강에서 이제 물이나 이런 거에 부딪혀서 굉장히 이제 다듬어진 상태가 되는 강자갈이 가장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채취하기가 좀 어렵죠. 강에서. 그래서 이제 깬 자갈, 쇠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이제 골재를 저장하는 그런 저장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골재는 강에서 이제 채취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물이, 여기 이제 골재죠. 표면, 단면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강에서 채취하자마자 보면 이제 흥건히 이렇게 젖어 있죠. 이제 수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겉표면이 이렇게 이제 마르게 되면 이 골재의 내부에는 아직 수분이 물이 머금고 있는 상태, 겉면만 이제 건조되고 내부는 수분 상태가 되고, 이제 좀 더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이 골재 가장 요 바깥 부분은 건조를 하겠죠. 안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더 많이 이제 건조가 되면 이제 아예 안쪽에 있는 수분도 다 이제 말라서 절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용어가 수분 상태. 요건 뭐 겉 표면을 건조하고 내부 수분 상태. 요 골재의 그 바깥 부분이 이제 건조한 기건 상태. 안 부분까지 이제 건조한 절건 상태. 이게 이제 용어가 되니까 좀 한 번씩 봐두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수분 상태하고 표면 건조와 내부 수분 상태의 그 수량, 물의 양, 표면 수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면 건조, 내부 수분 상태하고 기건 상태의 수분 상태, 그걸 유효 흡수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건 상태, 완전히 이제 마른 상태, 내부까지, 그 다음에 기건 상태의 그 수분의 양의 차이를 우리가 기건 함수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만 건조하고 내부는 이렇게 수분이 머금고 있는 상태하고 완전히 절건된, 완전히 마른 상태의 수분의 양을, 물의 양의 이걸 우리가 흡수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강물이니까, 강자갈이니까 강에서 이제 채취한 바로 이 골재의 외부도 이렇게 물이 묻어 있는 그런 수분 상태에서 완전히 마른 절건 상태까지를 우리가 이제 함수량이다. 그래서 요 용어하고 여기 용어하고 그 이제 교재에 함수량, 뭐 흡수량 이런 이제 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의 물의 양인지 이걸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적률하고 공급률, 조립률을 이제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실적률이다 하면 골재 단위 용적 중 실적 용적률을 이제 백분율로 나눈 거. 그래서 이제 실적률하고 공급률을 다 더하면 이제 1이 되겠죠. 1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률은 골재 단위 용적 중 공급률을 백분율로 나눈 거. 그래서 공급률은 1에서 단위 용적 중량을 비중으로 나눈 다음에, 비중은 2.65 정도 된다 했죠. 2.65.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이제 공급률이 되겠고, 조립률은 이제 조립률은 얼마나 파인드니스, 얼마나 그 조밀한, 그러니까 그 조립되어 있느냐, 굉장히 이제 분말도가 이제 고냐,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제 골재의 입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골재의 대소, 입도가 크고 적고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제 그 조립률을 보면 각 체에 남는 양의 무게의 합을 이렇게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이제 굵은 모래는 3 이상,
보통 모래는 2에서 3 정도, 가는 모래는 2 이하. 이게 이제 조립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물은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조금 정리를 교재를 통해서 했는데, 준비된 자료를 조금 더 보도록 하면, 먼저 경량골재가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골재의 비중이 2 미만인 세골재 및 1.6 이하인 조골재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가 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경량화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비내립벽을 사용했으나 점차 구조재로 활용하는 게 이제 연구되고 있다. 이제 구조재로 쓴다는 얘기는 이제 내립벽이니까 내립벽으로도 이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강도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분류 천연 경량골재를 보면 화산암, 화산암재, 화산재, 웅해암, 규조토 이런 것들이 이제 경량 천연골재가 있고, 인공 경량골재에는 혈암, 전판암, 팽창질석, 플라이시, 용룡광재, 석탄재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 경량골재가 되겠습니다. 경량골재는 이제 아무래도 경량 콘크리트에 쓰겠죠.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패널이라든가 초고층 구조물 공사. 초고층 구조물은 이제 굉장히 높이 올라가니까 콘크리트가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2.4톤 정도 입방미터당 중량이 되는데, 경량을 쓰면 2.2에서 2.3 정도 낮출 수가 있겠죠. 또는 더 쇄골재라든가 그 조골재 이런 걸 이제 쓰게 되면 이거보다도 더 이제 중량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쓰고, 그 다음에 경량벽돌, 블록, 경량블록, 경량석재 이런 데 쓸 수 있다. 특징은 비중이 이제 가볍다. 부재의 중량을 줄 수 있다. 그죠? 부재의 중량을 무게를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흡수율이 크고, 그 다음에 단열 방음성이 좋다. 내동해성 시공 용도가 이제 연도가 향상된다. 이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고로 슬래그 골재가 있어요. 고로 슬래그 골재. 지금 우리가 골재하고 있죠. 정의를 보면 철광석과 석회석 중 철위의 성분이 융해되어 철위에 뜨는 광재로서 비중의 차이로 철과 분리되므로 채취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을 감소시키며 힘 강도와 장기 강도를 이제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런 골재로 이제 쓰일 때 고로 슬래그 골재가 이제 그런 특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에 보면 선행 슬래그, 도로용 골재,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항만용 굵은 골재가 이제 선행 슬래그 종류가 있고, 급냉 슬래그가 있는데 고로 시멘트 올려, 시멘트 첨가제, 콘크리트 경화제, 지방 계량제, 아스콘 골재 이런 게 이제 급냉 슬래그가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쇠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기 압축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보다 약 10% 정도 낮게 되었고, 장기 강도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인장 강도와 힘 강도가 이제 비슷하고, 건조 수축은 10에서 30%가 적다. 그 다음에 조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낮을수록 초기 강도가 높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유사하나 힘 강도가 높다. 건조 수축이 적고, 동결 융해 저항성은 좋은 품질의 쇠석 및 자갈을 사용할 때와 하게 되면 동등하다. 그 다음에
내열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골재가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 고로 슬래그 골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네미탈 정의를 보면 드라이 모르타르로 시멘트와 모래, 성질 개선제 이것들을 넣어서 공장에서 미리 혼합한 것을 현장에서는 물만 부어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리고 골재 잔재가 없고 번거롭지 않으나 품질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좀 대두될 수 있고, 고가로 소규모에서 많이 사용된다. 여기 이제 네미탈이다. 적용은 이제 일반 미장용, 그 다음에 뿜칠용, 일반 미장용, 뿜칠용, 조정용, 조인트용으로 이제 있습니다. 일반 미장용으로는 이제 공국을 줄이는 충전재 첨가, 원활한 발음 작업을 위해서 성질 개선제를 첨가하고, 알맞은 입도의 모래 선별이 필요하다. 뿜칠용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고, 시공 효율이 우수하고, 조정용으로는 이제 적합 혼합비로 시멘트와 모래가 혼합되고, 조적체의 강도와 작업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조인트용은 이제 팽창지 첨가, PC 제품의 조인트용으로 고강도 모르타르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데 이제 조인트용으로도 쓴다. 특징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좀 보면 필요한 양을 적게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 효율이 증가되고, 원자재 손실이 감소, 그 다음에 인건비가 감소, 자재 저장 공간이 감소되고, 자재 원가가 다소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 시멘트 품질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이제 나왔던 물,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이번에 과제물은 여러분들 블리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블리딩. 블리딩이 어떤 현상인지 자료를 좀 조사해서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